대통령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당은요.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제 출근길 문답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어 스태핑 안 할 거면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산 이전 예산과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불통과 폐쇄, 아집과 독선의 용산 시대로 퇴행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불법 시행령 통치 관련한 예산을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편성을 해놨는데 그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반드시 막겠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예결위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공방이 있는데 서 변호사님, 청와대 개방과 활용 관련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 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긴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삭감을 예고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저거는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이제 예산권을 남용했다, 사유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 쭉 역대 대통령의 공약을 보니까요,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거의 단골 메뉴로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이런 게 단골 메뉴로 다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예 세종시로 옮기려다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까지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 해서 본인이 공약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에 대통령실이 그 용산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그 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게 도어 스태핑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건 제가 보기에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저런 식으로 예산권이나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뭐 이번에 이태원 참사 있잖아요. 이게 근본 원인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다.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그 남영희 부원장인가 이분이 뭐 용산경찰서에 700명이 대통령 출퇴근 경호하고 200명이 마약 단속하고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예. 근데 대통령실 이전이 왜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옛날에 청와대가 원래 위치에 있을 때도 뭐 세월호부터 여러 사건들이 많이 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좀 이성을 찾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저는 이게 잘못된 조치니까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 그 위치와 뭐 세월호 혹은 뭐 이번 용산 대통령실과 이태원 참사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만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이 용산 이전의 상징이니까 그걸 안 하려면 청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도원 의원님.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얘기 나오는 건 자기들이 집권하면 청와대로 돌아갈 거니까 모두 건들지 말라는 뜻 아니냐. 이전 부분을 두고도 공방이 꽤 치열합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뭐 앞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아예 그 대대적으로 공약까지 했고 임기 초에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유흥준 교수가 그 위원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는데 그럼 그 약속은 어디 간 거죠? 만에 하나 그 탁현민 씨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자기들 계속 갖고 싶다고, 만약에 민주당이 다음 2027년이죠? 대선에서 청와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국민들께 공약을 하십시오. 우리가 집권하면은 다시 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 민주당의 그 앞선 대통령들도 계속 그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예산을 깎고 또 뭐 국정조사했다 굳이 그 대통령실 이전을 그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지금 임기 6개월 지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발목 잡기 내지는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발상 자체가 경이롭다. 대선 불복 아니냐, 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당 일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의 이번 MBC 대응과 관련해서 참모진이 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BC 사태는 대통령 홍보수석실에서 접근을 대단히 잘못했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명분 축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고스란히 그 부담이 잘못 가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리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는 업그레이드된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 또 직접 나오셨으니까 주수 의원님께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홍보수석실, 김은혜 홍보수석을 포함한 홍보수석실에서 접근을 대단히 잘못했고 MBC 대응이 모든 부담이 대통령에게 옮겨가서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을 좀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지금 언론과의 관계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꽤 중요할 텐데 그럼 조 의원님은 이 말고도 복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MBC의 보도 태도, MBC의 태도, MBC 기자의 태도 모두 납득할 수가 없죠. MBC 같은 경우에는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했을 때 이게 확인과 자문도 구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의도적 왜곡도 이거는 감내하고 그냥 방송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국익이나 그리고 국론 분열이나 이런 거 전혀 생각지 않은 방송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도어 스태핑 때 MBC 기자가 보여준 행태도 대단히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기사로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취재원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MBC는 대통령 방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 참모실의 대응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수석이라는 자리, 저도 최고위원을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욕먹고 책임지는 자리예요. 예. 그렇다면 MBC의 방미 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됐고 국민의 동의를 구했어야 됩니다. 방송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려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홍보수석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의 취재기자를 태우는 것은 대통령실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MBC와 같은 반성 없이 계속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하는 것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치를 할 때는 가령 그 MBC가 대통령 방미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역임을 고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만든 데 대해서 예.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했어요. 그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고 조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강구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두세 번 정도는 밟아나갔다면 국민들이 모두 다 더 납득했을 겁니다. 더. 그러니까 모든 정치라는 거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접근할 때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소야대고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제가 조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왕 조금 전에 여야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합의 내용도 차분히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더 나눠보기로 하고 뉴스회에서도 짚어보겠지만 그 전에 이 여야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또 대통령실에 또 일부는 포함이 됐고 또 일부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오전 9시에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안건을 특정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예.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지금 피하겠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고요. 우리는 피하지 않지만 경찰의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죠.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원래부터 예산안 심사까지 모두 마치고 경찰 조사에 뭔가 의혹이 남는다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피하려 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무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일부터 45일간 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오늘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한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인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